따스한 봄날 오후에 공원 벤치에 앉아 꽃 구경하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살랑이는 바람에 벚꽃잎이 흩날리고 귓가에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렇게 소소한 일상의 순간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죠. 우리는 흔히 나이 들수록 많은 것들을 잃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체력도 줄어들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친구들도 하나 둘 멀어져 간다고요. 하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요?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를 내려놓을 때 더 큰 행복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많은 짐을 들고 긴 여행을 떠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마다 어깨는 가벼워지고 걸음은 한결 편안해질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채우는 것이 아닌 비우는 것에서 시작되니까요. 오늘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더 행복한 노후를 위해 과감히 줄여볼 5가지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줄이라는 부정적인 조언이 아닌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특별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요즘, 많은 분들이 길어진 노년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진정한 고민은 무엇을 더해야 할지가 아닌 무엇을 줄여야 할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부터 늘 무언가를 채우고 더하는 데만 집중해 왔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자격증, 더 많은 일, 더 많은 모임.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관점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비우기의 지혜,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하는 특별한 행복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첫째, 과도한 걱정 줄이기입니다. 서울에 사는 김미영 씨의 하루는 자녀들 걱정으로 시작해서 걱정으로 끝납니다. 감기 걸린 아들이 점심은 먹었는지, 결혼한 딸은 입덧은 괜찮은지, 공부하기 싫어하는 손주들이 학원은 잘 가고 있는지, 끊임없는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대한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85%가 자녀에 대한 과도한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이 중 42%는 불면증이나 우울증 등 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도한 걱정은 우리의 건강을 해칩니다.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혈압도 오르며 스트레스로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걱정이 자녀와의 관계를 오히려 멀어지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걱정을 완전히 멈출 수 없다면 매일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를 걱정하는 시간으로 정해두세요. 그 외 시간에는 걱정이 생기면 노트에 적어두고 저녁 시간에만 그 노트를 보세요. 자녀와의 연락을 주 2회로 정하고 그 대신 통화할 때는 더 깊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매일 아침 10분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추가해 보세요. 동네를 산책하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거나 여유가 된다면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텃밭을 가꾸거나 작은 식물을 키우며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걱정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걱정은 나와 자녀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 행복에도 조금씩 투자해 보세요. 둘째, 자녀의 경제적 지원 줄이기입니다. 부산의 정민호 씨는 자영업을 하는 아들의 가게 운영비를 매달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게 오픈할 때 보증금만 조금 도와주려 했는데 요즘 불경기다 보니 매달 월세 내기도 힘들다며 하소연할 때마다 거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매달 30만 원씩 지원하다 보니 본인의 취미 생활도 줄이게 되었고 아내와의 외식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한국노인복지학회 자료에 따르면 은퇴자의 67%가 자녀에게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들 중 48%는 본인 생활비를 줄여가며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은퇴자의 평균 지원 금액이 월 소득의 35%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과도한 경제적 지원은 결국 우리의 노후를 위협합니다. 갑자기 큰 병원비가 필요할 때도, 생활비가 부족할 때도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기가 어렵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지원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능력을 잃어갑니다. 이제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먼저 본인의 노후 자금을 철저히 계산해 보세요.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매달 얼마의 생활비가 필요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자녀들과도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의 지원이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고 지금까지 지원했던 금액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세요. 대신 자녀들이 스스로 살림을 꾸려갈 수 있도록 재정 관리나 절약 방법을 조언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부모의 과도한 경제적 지원은 자녀와 부모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이제는 우리의 노후도 함께 생각할 때입니다. 셋째, 과도한 약속과 모임 줄이기입니다. 대구의 최영자 씨는 일주일 내내 약속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아파트 주민 모임에서 탁구를 치고, 화요일은 복지관에서 댄스 수업을 듣습니다. 수요일은 30년 지기 동창들과 만나 차를 마시고, 목요일은 등산 모임이 있습니다. 금요일은 봉사활동을 하고, 주말에는 성당 모임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모임들이었는데 점차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등산 모임 후에는 무릎이 아프고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동창 모임은 다음 날 피곤함이 남습니다. 한 달에 들어가는 모임 회비와 식사비도 부담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도 오랫동안 해온 모임이라 쉽게 그만두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이고 혹시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서울시 노인복지관의 조사에 따르면 노년층의 78%가 주 3회 이상 정기적인 모임에 참석하고 있으며 이 중 45%는 모임으로 인한 체력적,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도한 모임은 우리의 건강을 해칩니다. 불규칙한 식사와 잦은 모임으로 인한 피로가 쌓이고 정작 가족과 보낼 시간은 부족해집니다. 게다가 불필요한 지출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약속을 현명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주 2회로 모임을 제한하고 꼭 필요한 모임만 선별하세요. 저녁 모임은 점심으로 바꾸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 모임을 우선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아침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 모임을 늘려보세요.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과 소규모로 만나거나 봉사활동처럼 의미 있는 모임을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화상통화로 안부를 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약속을 줄이는 대신 나를 위한 시간을 늘리세요.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진정한 행복은 의무적인 만남이 아닌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시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넷째, 과거에 대한 집착 줄이기입니다. 용인의 박정숙 씨는 퇴직 후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지내다 퇴직한 후 처음에는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학교 종소리가 들리면 아이들 등교 시간이 걱정되고 학교 시간이면 학부모와의 상담이 생각납니다. 책장에 꽂힌 교과서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매일 아침 시간표를 확인하는 습관도 여전합니다. 지나가는 학생들의 교복을 보면 발걸음을 멈추고 학교 앞 문구점에 들러 예쁜 노트를 사기도 합니다. 봄이 되면 학급 정원을 가꾸던 기억이 떠올라 베란다에 화분을 늘렸고 수업 준비하던 시간에는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남편은 등산이나 여행을 제안하지만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면 더욱 마음이 싱숭생숭해집니다. 가끔 퇴직한 동료 교사들과 만나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 됩니다. 한국노인심리학회의 연구 결과 은퇴자의 73%가 과거 직장 생활이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그리움으로 현재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거 집착은 우울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은 현재의 행복을 방해합니다. 지난날의 역할만 그리워하다 보면 오늘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게 됩니다.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거부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이제는 현재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과거의 경험과 지혜를 현재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은퇴 전에 전문성을 살려 봉사활동을 하거나 새로운 분야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의 나를 긍정하는 말을 해보세요. 현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작은 목표를 세워 도전해보세요. 과거의 추억은 추억으로 남기고 이제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때입니다. 5째, 불필요한 비교 줄이기입니다. 경기도의 김순자 씨는 매주 목요일 오후가 조금 불편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스포츠센터에서 요가 수업을 듣는데 수업이 끝나고 나면 친구들과 자연스레 이야기 시간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각자 자녀들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네 아들은 대기업에 승진했고 누구네 딸은 새 차를 샀다는 이야기들. 자신의 자녀들은 평범한 직장에 다니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친구들의 자녀 이야기를 들을 때면 가슴이 조금 답답해집니다. 얼마 전에는 단지 내 산책을 하다가 이웃집 할머니의 호주 여행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연금으로 아껴가며 살고 있는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면서 마음이 쓸쓸해졌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동네 산책도 최근엔 조금 망설여지고 이웃들과의 대화도 조금씩 피하게 됩니다. 한국노인복지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노년층의 82%가 타인과의 비교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자존감 하락과 우울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남과의 비교는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친구의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부러워하지만 그들도 각자의 고민과 걱정이 있습니다. 이제는 나만의 행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신체, 사랑하는 가족, 소소한 취미생활. 이런 작은 행복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매일 저녁 오늘 하루에 좋았던 순간들을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실제 친구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연습을 하다 보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5가지 줄여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쓸데없는 걱정, 과도한 경제적 지원, 많은 약속들, 과거에 대한 집착, 그리고 불필요한 비교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먼저 자녀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 매일 밤 1가지씩 감사한 일을 기록해보세요. 나를 위한 투자도 시작해보세요. 평생교육원에서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동네 산책로를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줄인다는 것은 결국 더 중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라는 점입니다. 걱정을 줄이면 웃음이 늘어나고 불필요한 약속을 줄이면 가족과의 시간이 늘어납니다. 마지막으로 한 편의 글을 소개해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걱정은 내려놓고 감사함을 채워가세요. 자녀의 삶은 자녀의 것이니 그들의 길을 응원하며 지켜보세요. 과거의 그리움은 추억으로 남기고 미래의 불안은 희망으로 바꾸어
지금 이 순간의 기쁨을 누리세요. 주름진 얼굴은 삶의 지혜이고 흰 머리는 세월의 선물입니다. 늙어감이 서럽지 않고 성숙해짐이 감사한 날들입니다. 마음이 맞는 벗 한둘이면 충분하고 소박한 밥상이라도 감사하며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는 여유를, 가진 것에 만족하는 지혜를 하루하루 배워가세요. 인생은 오고 감이 있으니 미련 없이 보내고 담담하게 맞이하면서 매 순간을 소중히 살아갑시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부족한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채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